본격 공시 탐사 콘텐츠 공시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입니다.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 공시 분석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0월 15일 공시 엑스파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너무 걱정이 좀 많아서 한 번 더 특집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멜파스 긴급 분석 2탄입니다. 채권자 파산 신청으로 인한 거래 정지. 법원의 판단은 기업개요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2월 벤처기업으로 설립,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2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터치스크린 모듈 및 터치키 모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터치 컨트롤러 IC, 무선 고속충전 IC로 구분되고 있는데 정전 용량의 지문인식 기술 기반의 터치 센싱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매출 포지션입니다. 터치 센서 부분 100%로 현재 FPCB 부분의 매출은 없습니다. 작년 7월에 최대 주주가 중국 회사인 연창 전자과학이 유한공사로 변경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실적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502억, 전년 대비 33.9% 감소했고 영업이익 12억을 좀 냈는데 이마저도 69.7%가 좀 감소했죠. 당기 순손실 124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100억, 영업손실 3억, 당기 순손실 87억을 좀 기록하면서 152.2%가 급감했고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월 1일, 6월 30일 기준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후입니다. 변경후 최대 주주 밀탑에 보유주식 전량 반대 매매, 지배구조 불확실성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최대 주주 밀탑은 지배력을 모두 상실했죠. 지분이 제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경영권 분쟁까지 좀 제기되면서 지금 회사의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을 예상했던 이 최대 주주 밀탑이 납입이 과연 될 것인가 이 여부인데, 자, 이마저도 좀 불투명할 전망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왜냐면 자, 지금 빚을 내서 지분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할 여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3자 배정의 유상증자에 납입을 한다? 다소 어불성설의 어떤 내용인데, 자, 이에 따라 이 납입에 불투명한 상황이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의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공시 의무 위반 제기가 모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회사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 공시는요, 기업 공시 의무의 규정과는 좀 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공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벌점 페널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보고 의무자의 개별 페널티니 뭐 과징금이라든지 검찰의 고발 이런 형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공시는 기업의 어떤 공식 규정 의무 사항과는 다소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회사의 의무는 없다. 세 번째입니다. 신규 경영진의 추진 예정 사업은 사실상 좀 중단될 것이다. 지배 구조의 이 부재로 사업은 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콩고 민주공화국 기업 UBC와 대규모 프로젝트 통해서 자원개발 사업화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자, 자금이 없으니까 진행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선충전 전문기업 GLS의 인수 추진, 자, 보도자료만 무성하게 나왔는데 현재까지 사업 가시화는 모두 진행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 마지막입니다. 파산 신청 당사자의 주채권 여부에 좀 주목되고 있는데, 파산 신청은요, 회사의 채권자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느냐,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이 파산 신청 당사자가 채권 여부와 관련이 없다면 파산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즉 회사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 갚지 못해서 기한이 상실이 도래돼서 이 최고 일자를 도래한 경우에 파산 신청을 통해서 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파산 신청의 당사자가 회사의 주채권자가 아니다라고 회사는 입장을 좀 밝히면서 이 주채권의 미해당이
확정이 좀 된다면 기각이 좀 될 수 있는 전망인데, 자, 이건 공시를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죠. 멜파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파산 신청 공시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파산 신청, 주식회사 DFA 프라이빗 에쿼티가요, 파산 신청을 한 건데,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자, 이게, 이 파산 신청자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채권자가 회사를 흔들어서 본인들의 이 채무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이 코스닥 시장에서 유독 빈번한데, 이게 바로 파산 신청입니다. 채권자가 일단 파산 신청을 하면 주권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판단에서는요, 이 가이드라인 좀 준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에서 실제 파산이 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협의해서 끝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회사 협박용에 불과한데, 이게 결국적으로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든 피해가 좀 돌아가는 만큼 이 공시 규정에 대해서는 한번 손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한번 강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자, 향후 대책 보겠습니다. 회사 소송 대리인 통해서 법적 절차하겠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DFA 프라이빗 에쿼티, 자, 파산 신청한 사람입니다. 채권자는요, 회사의 최대 주주 변경과 주총 이후에 대표이사 공시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밀탑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다. 좀 다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합니다. 이 최대 주주 변경과 대표이사 변경이 왜 밀탑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데, 자, 이건 개인적인 어떤 이 채권 채무의 관계로 보여지는데, 멜파스와 직접적인 어떤 주채권인가? 자, 이 여부가 아니면 소송 실익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한테 속이 뭐 매기기 전략 한 것밖에 뭐 더 되냐? 그래서 당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12월 12일 수원지법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자의 채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규정에 따라서 주요 사항을 적시해 공시한 것 외에는 책임이 없다. 일단 파산 신청이 되면 주권거래 정지 사유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악용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손볼 필요가 있고, 이 개인의 어떤 협박 수단으로 파산 신청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좀 기망하는 이 행태인데, 파산 신청이 허위일 경우에 손배소 조항이 좀 강화된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거나, 사실상의 어떤 획일화된 어떤 규정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소 좀 찜찜한데, 회사의 기타 투자 판단 참고사항을 좀 보더라도 주채권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파산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즉 거래는 재개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대목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이 체크 포인트예요. 최대 주주의 지배 구조는 없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회사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영권의 분쟁까지 좀 제기된 이 상황에서는 빠른 자금 조달 그리고 체력을 갖춘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을 하는 것이 멜파스의 외형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이 좀 되는 대목입니다. 자, 우선 회사의 어떤 공시 유형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주채권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이 인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기각이 될 것이다 라고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